솔직히 순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제보자입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여기 가담을 했었고, 근데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고 불법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물론 처음에 가담한 측면도 있지만 이 사람이 용기 내서 폭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의도야 어찌됐든 과연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가 그때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끼리 결국에 끝나잖아. 그 누군가 소개를 시켜줘야 돼. 영업비를 나가요. 회사 통장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 그 수수료 입금 주는 뭐 계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사 통장이에요. 어디 50대 입금해라. 지금이 이 회사가 24개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이 좀 특이했던 점이 고객들한테 받아야 할 수수료를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들이 뭐 승마장, 뭐 골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그거를 사실 추적하기도 어렵고 취재하기도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점에 CCTV를 하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보받은 CCTV 영상인데요. 이 여성 매니저분이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결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카드를 긁어서 굉장히 길다란 영수증을 뽑아내거든요. 또 사진까지 찍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고객들이 수수료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가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본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이 가게의 매출로 내는 증거라는 거죠.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직원이 카드 결제기를 만지더니 긴 영수증을 뽑습니다. 결제되는 카드들은 이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신용카드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실현한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 뭔가 이상한 카드감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사실은 취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주 주말에 갑자기 제보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강남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가 조작 일당들이 무슨 대책회의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쭈글쭈글 가봤죠. 이렇게 쭉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 바의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라더견 씨였어요. 이 자리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던 큰 손들이 모인 자리라고 했어요. 당시 라더견 씨에 대한 무슨 고소장이 접수가 됐대요. 근데 이게 이제 라더견 씨는 제보자가 자신을 고소한 건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들리는 얘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막 수십억, 수백억 막 오가면서 이거를 만약에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봐야 크게 문제 안 된다. 난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취재를 해도 뭐 나올 게 없겠느냐. 나올 게 없는데 뭘 취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욕도 했어요. 이 제보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가려고 한다. 내가 이놈을 언제까지 커버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납치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버렸든가. 이런 얘기까지 오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극이 아니고서야 정말 뭐가 벌어지고 있고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여기에 모인 초기 큰손 투자자들은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보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주가가 다 하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폭락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이들 일당들이 관리하고 있던 딱 그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이 폭락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건을 증명해주는 증거였죠. 그 당시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